홍콩 요리에 자주 쓰이는 소스 중에는 XO 소스라는 소스가 있다. 말린 전복, 조개 관자, 갑각류, 햄 등등 맛있고 값비싼 재료들을 썰어 넣어 극한의 감칠맛을 농축해낸 이 소스는 요리에 살짝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 요리의 등급과 가격을 바꿔버릴 정도로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소스인데, 이 소스를 개발한 홍콩의 한 호텔 주방장은 이 소스가 프랑스의 고급술 꼬냑의 최고 등급인 XO 등급처럼 최고급 소스가 되기를 바라며 XO 소스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모든 꼬냑은 브랜디이다. 그러나 모든 브랜디가 꼬냑은 아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술은 와인이다. 그리고 이 와인을 증류해서 더 높은 알코올 도수와 더 깊은 향을 가지게 만든 술이 브랜디인데, 한 병의 브랜디를 만들기 위해 무려 12병의 와인이 필요할 정도로 태생적으로 브랜디는 매우 값비싼 술이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브랜디 중에서도 특별히 프랑스 남부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을 꼬냑이라고 부르며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꼬냑만 이런 다른 대접을 받느냐면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는 지리적 표시제도라는 법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만이 그 지역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규제하는데, 예를 들어 스파클링 와인의 대표격인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위스키의 대표격인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숙성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보성 녹차, 횡성 한우, 안흥찐빵 등이 이 지리적 표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제품이나 지역 이름을 쓴다고 다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브랜디의 대명사가 꼬냑인 진짜 이유는 브랜디가 탄생하고 발전했으며 수많은 인물들과 역사를 함께한 브랜디의 원조가 꼬냑이기 때문이고,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된 꼬냑 포도주에 스토리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최고급 와인 산지라고 하면 프랑스 지롱드강 연안에 보르도를 둘 수 있다. 비옥한 토양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자란 질 좋은 포도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장인들의 노하우가 만들어낸 보르도 와인은 오래전부터 그 맛과 풍미가 뛰어나 영국 왕실의 진상품 중 하나였고, 이 보르도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간 전쟁을 벌일 정도로 보르도 와인은 그 전통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 보르도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꼬냑이라는 또 다른 와인 산지가 있었는데, 이곳은 날씨가 너무 더워 포도가 잘 자라기는 했지만 그 맛이 떫고 산도가 높아 이 포도로 만든 꼬냑 와인은 보르도 와인과 비교당하며 싸구려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그러던 16세기 항해술의 발달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전 세계로 진출해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하는데, 지롱드강 연안에 진출한 네덜란드 상인들 역시 비싼 값에 팔 수 있어 마치 백조와 같았던 보르도 와인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맛이 없어도 너무 없는 꼬냑 와인은 보르도 와인이 부족할 때나 사가던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았고, 가끔 이 꼬냑 와인을 사가더라도 수입국의 상인들이 그 형편없는 맛에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으니 꼬냑 와인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네덜란드 상인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어차피 맛없는 이 꼬냑 와인은 증류에 부피를 줄인 후 배에 실으면 줄어든 부피만큼 더 많이 실을 수 있었고, 수입국 항구에 도착해 물을 타서 팔면 비록 와인의 맛은 떨어질지라도 이유는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신박한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네덜란드 상인들은 증류기를 설치해 꼬냑 와인을 증류하기 시작했고, 이 증류한 와인을 불에 구운 술이라는 뜻의 브란데베인이라고 이름 지으며 최초의 브랜디가 탄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맛없는 와인에서 만들어낸 구운 술은 네덜란드 상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 있었는데, 바로 그 맛이 너무 좋아졌다는 것이다. 꼬냑 와인에 녹아있던 신맛을 내는 성분들은 증류 과정을 거치며 달콤한 향으로 변해 풍부하게 구운 술에 녹아 들어갔고, 운반 도중 사용한 오크통에서 은은한 향기가 배어들었으며, 높은 도수로 인해 와인과는 다른 묵직한 느낌을 주었기에 이 새로운 술은 당시 최대의 와인 소비 시장이었던 영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된다. 영국의 귀족들은 이 초기 브랜디를 고급술로 여겨 비싼 값을 주더라도 구하고 싶어 했고, 막 증류가 끝난 브랜디 원액을 수입해 영국식으로 숙성해 마시기도 했으며, 심지어 한 영국 국왕은 자신이 마실 더 고급지고 더 오래 숙성된 새로운 브랜디를 개발하라고 브랜디 증류업자에게 명령할 정도였다. 그렇게 브랜디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이 증류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꼬냑으로 찾아와 브랜디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꼬냑 제조의 정석으로 통하는 2단계 증류와 오크통 숙성, 또 다양한 풍미의 포도 원액을 섞는 블렌딩이 서서히 정립되었고, 이 기간 동안 꼬냑에 정착해 브랜디를 만들었던 몇몇 메이커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나라마다 명품 꼬냑을 생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권력을 이룬 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갈 때 싸갔던 것으로 유명한 끄보아지에나, 오직 명품 술만을 이용해 술 초콜릿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안톤버그 술 초콜릿의 컬렉션인 까미와 레미 마르탱, 그리고 전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부자로 선정된 명품의 왕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이끄는 루이, 빗동, 모에, 헤네시의 헤네시 꼬냑이다. 1724년 영국과 아일랜드의 종교 대립이 극한을 달리던 시절,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카톨릭을 믿었던 리처드 헤네시는 영국의 종교 탄압으로 먹고 살기 힘든 고향을 떠나 프랑스로의 이민을 선택하게 된다.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을 믿는 나라였고 영국과 전쟁 중이었기에 헤네시는 프랑스군에 입대해 장교로 복무할 수 있었고, 군대에서 그는 사업의 미천이 될 인맥과 자본금을 모으게 되는데, 이런 헤네시가 전역 후 선택한 사업이 바로 꼬냑의 브랜디 증류 사업이다. 헤네시는 일평생 군대에서만 근무했기에 꼬냑 제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런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아 했는데, 그는 우선 당시 상업의 중심이던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을 찾아가 무역에 필요한 기본 지식인 수출입과 관세법, 어음, 은행 업무 등 기본 지식을 공부하는데, 플랜더스에서 무려 7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꼬냑을 찾아갔고, 1765년 그간 자신이 모아온 돈으로 포도 제조업자, 증류업자, 오크통 제작자, 블렌딩업자 등을 끌어모아 자신의 꼬냑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간 쌓아온 무역 경험을 통해 이 꼬냑을 고향인 아일랜드를 비롯해 플랜더스와 영국, 미국 등으로 수출해 세계적인 꼬냑 메이커 헤네시 꼬냑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이런 헤네시 꼬냑은 그의 자식들에 의해 대대로 운영되며 점점 더 큰 명성을 쌓아갔는데, 1817년 영국의 국왕 조지 4세의 부탁으로 4년 이상 숙성한 고급 포도 원액만을 블렌딩해 베리, 스페셜, 올드, 페일 등급의 꼬냑을 만들었으며, 1870년에는 VSOP 등급보다도 오래된 10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해 엑스트라, 올드, 즉 XO 등급의 꼬냑을 만들게 된다. 헤네시, 레미 마르탱, 마르텔, 끄보아지에, 오늘날 전세계 꼬냑의 80%는 흔히 빅4라고 불리우는 이 4개 회사에서 만들어진다. 당연히 이 회사들 모두 프랑스 꼬냑시에서 증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빅4 이외에도 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꼬냑 메이커들이 지금도 꼬냑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2만 명의 주민들 또한 포도 재배와 증류, 숙성, 블렌딩 등 꼬냑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도시 그 자체로 브랜드인 도시 꼬냑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꼬냑을 좋아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꼬냑을 즐겼던 재밌는 방식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친다. 진한 커피를 한 잔 준비한 후 컵 위엔 스푼을, 스푼 위에는 네모난 각설탕을 한 개 올린다. 좋은 꼬냑을 꺼내 스푼 위에 부어 각설탕이 꼬냑에 충분히 젖어들길 기다린 후 불을 붙이면 꼬냑을 머금은 각설탕이 영롱하게 타오르며 커피로 떨어지는데, 이 꼬냑의 풍미와 각설탕의 단맛, 커피의 씁쓸함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고급진 음료는 나폴레옹의 사랑을 받았고, 훗날 왕족의 커피라는 뜻인 카페 로얄이라고 불리게 된다.